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박스 김입니다. 오늘은 인도 디펜스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전시회장에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아세안에서 거의 베트남과 함께하는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보이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이죠. 여기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미사일, 통신, 각종 통신 장비, 하다못해 경찰군들이 쓰는 최루탄 방호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관계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전시회입니다. 900여 개, 무려 90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업체가 15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외국의 비싼 그 방산 무기들을 구매만 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쇼핑만 할 수 없다. 우리의 자산적인 기술을 가져서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 방위 생산 업체 공장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T-8, 국영조선소, 또 국영총알, 국영우주선, 국영무기 제작 업체, 이런 업체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오늘 참가한 업체가 무려 154개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 업체도 거의 30여 업체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방산협력에서 인도네시아는 특히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오늘 들어가서 인도 디펜스 2022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우리 한국 업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가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기는 낙하산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점프해서 낙하산을 피고 땅에 착륙하는, 그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좋은 기기입니다. 낙하산 시뮬레이션. 역시 기술 혁신으로 인명 피해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네요. 저격수용 위장 슈트입니다. 저격수를 위한 특별 세트. 그래도 저격수는 환경에 따라 변해야겠죠. 여기는 경찰 특공대 복장.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장들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에서 만드는 방탄 자동차입니다. 몇 명이나 탑승 가능하죠? 네, 총 6인이 탑승 가능합니다. 6명이 탑승 가능하고 전부 방탄, 총알이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3,000마력. 이야. 방탄이 17mm. 17mm까지 방탄 능력이 가능하고요. 방탄 레벨 1입니다. 방탄 레벨 1. 예. 와, 총탄을 맞아도 꺼지지가 않고 1시간에 48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금호 타이어네요. 예, 맞습니다. 방탄 레벨 1. 이 유리 총알이 전혀 뚫지 못합니다. 저 위에는 M60 장착할 수 있으며 기관총 장착할 수 있고 안에 탑승인은 6명. 특히 이 타이어가 스마트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총탄을 맞더라도 4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 현지를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방탄 장갑차. 아, 대단합니다. 또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탄약의 자존심, 풍산입니다. 풍산. 풍산은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 총알을 공급하던 그 회사죠.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방산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풍산. 역시 풍산답게 여러 가지 폭탄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풍산은 실탄이죠, 실탄.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때 시장 조사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 탄약을 만들 때 뇌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입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 협조 같은 것을 대한민국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뇌관, 발사대, 폭파하는 것, 여기에 대한 기술 축적이 풍산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협력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뭉쳐있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는 국방에 필요한 모든 세세한 부품들이 하나씩 다 모여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특히 한국과는 이렇게 따로 만들었나요? And makes the infrared image. Yes. So every object and living things have the infrared energy. So without any light in complete darkness, you can find the target. Yes. 적외선 탐지기인가 보죠? 아, 예. 그래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예, 저기서는 센서가 있고. 끝내주네. 자, 야간에도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를 가진 기술입니다. 이걸 있으면 밤에 은밀히 침투하는 적들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특히 DSME, 여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는 국영조선소에서 지금 잠수함을 조립을 했죠. 조립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호기, 3호기도 현재 지금 수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같이 만든 잠수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깊이 350m 정도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바닷물로 건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앞장선 게 DSMC, 우리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박에 이런 걸 하나, 탱크에 하나 갖다 놓으면 발칸포인데 박살나겠죠. 이거 드론도 잡겠습니다. LIG에서 나온 신제품입니다. 이 주변에서 날아다니다가는 금방 박살이 납니다. LIG 넥스1. LIG 넥스1은 미사일도 뛰어나지만 이런 기관총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 코리아 에어포스 인더스트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카이는 철도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카이는 항공, 전투기 전문 회사죠. 자, 이 자랑스러운 KF-21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같이 개발하고 있죠. 여기 인도네시아 국기가 원래 태극기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KF-21.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미뤄왔던 2차 납입금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KF-21 국가 전투기 개발 생산 사업이 지금 탄력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에서 이 비행기를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한일 관계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KF-21을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 전략적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우주산업 KF-21이었습니다. 공격 미사일의 최고 원조 LIG 넥스1의 자폭 드론입니다. 그냥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서 폭파시켜버리죠.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 천무, 현궁, 지대공, 공대지 모든 미사일에 관련해서는 독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안티 탱크, 이 주변에 탱크가 왔다 갔다 하다가는 여기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특히 하늘나리는 드론이나 작은 경비기들조차도 전부 아웃되는 것이죠. 이런 거대 미사일도 정확한 거리를 자랑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LIG 넥스1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수중 특수전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장비입니다. 소형 잠수정에서 해양 특공대들의 우리 해병 특수수색대들이 또는 특전사들이 착용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수중 임무, 수중 폭파, 수중 해체, 그런 거기에 최적화된 장비들을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저격수의 위력이 몇 개의 중대 병력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점점 발전되는 이 저격총 하나만 딱 버티고 있으면은 어떤 적들도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최고의 완벽한 성능을 작용하고 이거는 12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효 사거리 가신 무서운 저격총입니다. 저 자폭 드론 보십시오. 저거 하나 떨어지면 웬만한 빌딩은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터키산 초대형 장갑차입니다. 터키산 초대형 장갑차입니다. 터키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방산을 일종의 경쟁이죠. 얘들은 우리한테 무기 사가지고 그대로 카랍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능력을 동시에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악용 전천후 장갑 차량입니다. 이게 지금 수륙 양용입니다. 우리 해병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물에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장갑차입니다. 와우. 드론 전문 전시관입니다. 엣지. 자폭 특형 드론. 그리고 뭔가 운반해서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드론. 특히 이 헬리 드론은 127kg의 무게를 장착해서 폭탄을 싣고 가든지 의약품을 싣고 가든지 무엇을 싣고 가든지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사람이 타지 않는 향후 이 드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카이도 봤지만은 전투기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드론 사업이 향후 아주 중요하겠죠. 특히 이런 미사일들은 아까 우리 LIG 넥스1의 미사일과는 다르게 정확한 이름도 썬더입니다. 썬더. 번개가 내리치듯이 빠바방 치면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미사일, 드론형 미사일입니다. 이 드론을 보십시오. 제가 아는 드론은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는 그런 드론만 봤는데 폭탄이 4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본부에 뜬다면은 곧장 지옥이 되어버리겠네요. 저 4발이 동시에 포격해버리면 어떠한 장비, 인력, 굉장한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휘발유,
기름 오토바이인데 이제 전기로 이 모든 것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탈 것 오토바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산악을 위해서 평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중대형 오토바이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뿌라보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던 프랑스의 라파엘입니다. 라파엘하고 지금 계약을 일단 1차 계약은 맺었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유지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결국 대한민국 카이와 KF-21을 계속 같이 가는 것으로 아마 라파엘은 계약이 무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화, 그리고 도전, 번영, 그리고 강력한 힘, 2020년 인도 디펜스의 주제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번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오늘이 4일 행사 이틀째입니다. 행사 첫째 때는 저기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 모든 비즈니스 전시회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전에 올린 영상처럼 아이스 거기서는 우리나라 한류의 특히 연예인들 공연은 BSD 땅그랑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북쪽에 위치해 있는 JI 엑스포였습니다. 자, 이 장소는 개막식 할 때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모셔놓고 인도네시아의 전투력을 직접 영화배우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장소였습니다. 어제 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찾아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는 국방력을 쇼핑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자. 우리가 독립하는 무르데카 기술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을 갖추자. 그런 방침하에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밑에 합참 사령관이 있습니다. 통합군 사령관.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한미연합사, 합장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직할이 합동사령부 사령관, 현재는 안티카 장군이 하고 있는데 그 동등한 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최대 실권,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합동사령부 장관, 총사령관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아직 전기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는 풀 차지해서 한 30에서 50km 이상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징 시간도 아주 길고, 하지만 여기저기 기술을 지금 계속 협력하고 있어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에 나중에는 패스트 차징과 그리고 풀 차징해서 1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현재 협력 중입니다. 역시 군사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삼성의 갤럭시 탭, 야, 여기 방산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5 제너레이션 5G를 이용한 군 작전 체계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갤럭시 탭 액티브 3. 자, 이렇게 갤럭시 탭을 군용으로 만들어서 군 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포장을 해서 던져도 될 수 있도록. W7 네버다이, 007 네버다이. 자, 여기는 소음곤총, 각종 곤총을 판매하는, 프로모션하는 곳입니다. 바캄라,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이 바캄라에는 좀 인연이 깊은데 우리 한국의 위그선, 얘네들은 지금 1년에 몇 대씩 헬기를 임대해서 전 도서지구를 정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그선을 정착하게 된다면 이 인도네시아의 17,000개의 섬들을 동시에 다 관할할 수 있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중요한 이런 해양경찰입니다. 바캄라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따로 있고 해양 폴라이르 따로 있고 해양경찰 따로 있고 또 이 특수단체 인도네시아 해양을 관리하는 바캄라가 따로 있습니다. Apanya beda Bu untuk Polair sama Bakamla? Bakamla ini merupakan Badan Keamanan Laut Oh. yang merupakan lembaga pemerintah non kementerian yang Oh. berdiri di bawah presiden langsung. Kepala bintang berapa? Bintang 3. Ah, 3. Tiga, Oh. betul. Jadi Polairnya polisi, Angkatan Lautnya Navy. Betul. Nah, ini Bakamla. Coast Guard. Oh. Indonesian Coast Guard. Coast Guard. That's right. 오케이, makasih Bu. You're welcome.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이제부터 이다바우스 김을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로 불러주십시오.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이 총은 아프리카나 있던 그 반군들 대장들한테 어울려 보입니다.
자, 리볼버. 제가 좋아하는 시티헌터가 갖고 다니는 리볼버 총입니다. 쫙 당기면 한 바퀴가 딱 돌아가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로켓 전문입니다. 로켓 전문에서도 어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군 선박을 박살낼 수 있는,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어뢰, 로켓과 어뢰를 같이 하네요. 유탄 발사기입니다. 이거 한 명의 군인이 일개 중대를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닌 유탄 발사기. 저희 현역 때는 총 밑에 한 정씩 쏠 수 있었는데, 이거 있으면 단발로 땡겨서 쏘고 땡겨서 쏘고 땡겨서 쏘고 땡겨서 쏘고 한 일개 중대 병력이 그 근처까지 박살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오늘 전시회를 쭉 보니까 이제 향후 전쟁의 판도는 드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드론은 폭격 전문 드론입니다.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몰래 다가가서 포격을 해버리는 아주 공포스러운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베이카르였습니다. 바이카르. 자, 이제 보병들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이제 보병들도 안전하고 화력 좋은 데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병 전용 장갑차 미니 소형 이동차였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인도네시아 디펜스. 이 박람회 이름이 억제력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각 나라에서 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억제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방 전시회도 아니고 전투 산업 박람회도 아니고 억제력 전시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